다섯 번째로 캐나다에 오셔서 뭐 커피숍이나 카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 이러려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아니면은 인턴십 비자가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어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저는 하스피탈리티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영어를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 조금 재미있는 프로그램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과정에 대해 과정 이름은 영어는 영어인데 hospitality를 위한 영어에서 English for Hospitalit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업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다 4주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수업 시간에 일반 영어 과정을 듣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들으면서 오후에 선택 수업으로 이 English for Hospitality 과정을 들으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오후 시간에 선택 수업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짧게는 운영이 되지만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일률적인 그 커리큘럼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면은 4주를 요 과정으로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개강일은 그렇기 때문에 매 4주마다 개강을 합니다. 요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 레벨이 인터미디어 중간 레벨 정도 되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 있는 학생처럼 레스토랑 저기 저희 학교 레스토랑 사진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레스토랑에서 실제 일을 했었던 학생인데 이렇게 바로 영어만 된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레스토랑 서버가 됐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영어 기술, 영어 표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전화해갖고 이제 예약을 한다던가 예약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하는 거, 전화 예약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실제 손님들이 왔을 때 레스토랑 입구에서부터 어떻게 손님을 응대를 하고 그리고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음료수를 먼저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음료를 설명을 해주고 주문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음료 주문 후에 음식, 실제 메인 코스를 주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1주 동안 배워요. 그리고 이 1주 차에 수업 시간에 이런 영어 표현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2층 레스토랑에 있는, 저희 2층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직접 가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다 같이 참가를 하면서 그때 배운 표현들을 돌아가면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주차에는 기본적으로 음식 주문하는 것까지 뭐 표현을 배우고 그리고 롤플레이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2주차에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하느냐? 자, 음식 주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음식이 나오면 자리에다 이제 갖다 놔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음식을 갖다 놔야 되는지 음식 자리에 놓는 방법.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캐나다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음주 문화인데 대부분 이제 와인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와인은 아시다시피 뭐 와인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와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글라스도 다양한 종류로 이제 그 서빙을 해야 되는데 자 와인의 종류별로 어떻게 감별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서빙하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고요. 우리나라는 뭐 반찬 아니면은 밥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서양 음식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메인 코스 전에 뭐 에피타이저 나오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음식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이런 식으로 코스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 메뉴를 어떤 순서로 서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을 먹다 보면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고 이제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2주차에 다 배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주차에 요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2층의 레스토랑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전부 가서 커피도 바리스타, 뭐 커피 종류별로 만들어 보는 이제 바리스타 과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와인을 감별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와인 말고 이제 칵테일도 많이 마시니까 이제 칵테일을 종류별로 만들어서 실습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접시라던가 이런 식기구를 놓는 방법도 직접 2층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진행합니다. 자, 이게 2주차에 대한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리고 3주차에는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상을 치우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고 디쉬가 비면은 바로바로 그걸 치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이나 음식을 치우는 방법, 그리고 음식 메인 코스가 다 끝났으면은 다 치우고 나서 디저트를 별도로 주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디저트를 주문받고 뭐 서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계산서 갖다 주고 이런 손님이 나가고 나면은 식탁을 마지막으로 새로 세팅하는 방법까지, 이럴 때 필요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면서 마찬가지로 2층의 레스토랑에서 3주차에 해당하는 그 실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이 이렇게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으로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요. 그런 다음에 실습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레슨별로 배운 내용을 직접 레스토랑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뭐를 하느냐 보시면은 Serving It Right이라고 해서 BC주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 음료를 다루는 그런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차후에 뭐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 밴쿠버에서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는 요 Serving It Right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따셔야 되거든요. 그게 저희 이 English for Hospitality 과정 안에 4주차에 실제 공부도 하고 자격증 시험도 보는 요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English for Hospitality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학업 플랜을 세울 수 있는지, 뭐 단순히 영어 공부하다가 레벨 되면은 들어가서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컨셉도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 ESL을 들으면서 as a PM1 elective, 그러니까는 일반 ESL 영어 들으면서 5수업의 4주를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과정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여기 새카만 거 있죠? 요 Serving It Right이라고 하는 것이 4주차의 공부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요 BCG 발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신청료가 별도로 있진 않아요.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대신 요 Serving It Right이라고 하는 요 자격증 자체가 운전면허증 같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같이 이렇게 발급이 가능해요. 플라스틱 카드로. 그래서 이 카드를 시험을 패스해서 이 카드를 발급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 한해서 40불의 비용을 현지에서 지불하시면 이 카드가 자기 이름이 딱 찍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좀 특이한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실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영어 과정, English for Hospitality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